안녕하십니까. 어깨건강TV 명예초대석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임태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현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적 치료라는 주제를 잡아보았고요. 교수님이 이 주제를 맡게 됐다고 했을 때 제일 딱 맞는 주제라고 생각한 게 교수님이 직접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네. 저희는 수술만 하지만 직접 겪는 건 환자분들이시고, 근데 그걸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의 유재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어깨관절 부분 맡고 있는 유재철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그거 비밀 아시나요? 이 코너를 출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수술 받은 거.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내가 이제 딱 한 가지 못한 건 내 어깨 내 수술 못한 거가 좀 아쉽긴 한데. 그건 아직 안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뭐 가까운 친척분들, 장인어른, 고모님 다 교수님께 수술해 주셨거든요. 예, 지금 뭐 7년, 8년 아주 잘 쓰고 계셔서 수술의 결과도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하신 교수님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교수님, 그 환자분들 오시면 이렇게 다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왜 끊어졌나요? 회전근개 파열 원인에 대해서 교수님 환자분들께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좀 들려주시죠.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물론 가끔 젊은 분들도 꽤 오시긴 하지만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해요. 이 어깨를 얼마간 쓰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저 별로 안 썼어요. 그리고 아픈 지도 뭐 석 달 됐고 뭐 아니면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자기는 어깨가 멀쩡하고 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기 때 안 기어 다니셨나요? 커피 안 드시나요? 머리 안 감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상생활이 어깨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 퇴행이 되면서 오래 쓰면서 저는 타이어에다 비교를 하는데, 뭐 한 30년 계속 타다 보니까, 차로 따지면 한 뭐 5년 계속 타다 보니까 한쪽이 많이 닳아서 뭐 우연찮게 이제 이걸 땜빵을 하든 새로 바꾸든 해야 되는데, 새로 못 바꾸니까 땜빵을 해야죠. 퇴행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외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40대인데 양쪽 힘줄이 완전 파열로 한 2cm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무슨 노동자거나 뭐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이나 운동을 한 분이면은 또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사무직이고 뭐 운동도 별로 안 하시고 근데 양쪽 이렇게 찢어져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75세신데 어깨 아프다고 오셨는데 MRI 딱 찍어 보면은 조금 부분 파열 있고 뭐 염증 있고, 근데 어깨 아프시다고 온 걸 보면은 이분은, 근데 그분이 또 되게 활동적이시고 이런 분인데 힘줄이 좋은 걸 보면 이게 유전적인 게 좀 있구나, 체질적인 게 있구나. 아이들 네 발로 기어 다닐 때부터 우리 써오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우리 무릎이나 이 허리는 이렇게 계속 체중 부하를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쓰고 마모가 될 거라고 일반 환자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깨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이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중력을 이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거네, 그렇죠? 잘 모르시죠? 어깨 수술 안 해봐서. 이게 머리 감을 때 어깨 아프고요. 커피포트에 무릎 가득 담아서 그걸 이렇게 들어서 여기까지 옮기는데도 어깨가 아프고요. 아프거나 이제 수술을 해보면 그 로딩이 거기 이렇게 그 힘이 가해진다는 거를 이렇게 딱 느껴요. 교수님, 그러면 힘줄이 이렇게 한 번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서서히 이렇게 자극을 받아다 끊어지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제 손가락을 보시면 우리 힘줄이 이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손가락이 팍 끊어지려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급성 파열은 여기에 조금씩 이 어떤 단면에 조금씩 실오락이 터지듯이 이렇게 끊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 이제 나무에 딱따구리가 옆에 붙어서 계속 나무를 쪼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개가 계속 파다가 그 나무가 부러지는 임계 포인트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에 왔을 때 누가 가서 고기를 톡 쳐주면 나무가 뚝 부러지는 것처럼 이 힘줄이 여기 이 두께가 한꺼번에 찢어지는 경우보다는 조금씩 갉아먹고 파여지다가 조금 남았을 때 툭 끊어지는, 그게 이제 급성 파열과 만성 파열이 이렇게 혼재된 같이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 이런 힘줄은 이렇게 보면 여기 힘줄이 한 가닥씩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뚝 끊어지면 이 손가락을 못 움직이지만 우리 어깨 회전근개는 제가 이제 옷에 많이 비교하는데 이렇게 옷이 있으면 여기 옷이 좀 찢어지고 여기 좀 틀어졌어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이제 다 알겠네.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한 게 오징어 게임이었는데 교복 2개 찢어 먹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팔을 잡아 당기면 팔이 이게 쭉 찢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만약에 실오라기가 계속 터져 있었다. 그러면 조그만 힘으로도 푹 찢어질 거 아니에요. 회전근개 파열은 다행히 힘줄이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거라서 뭐 그렇게 잡아 당겨도 금방 안 찢어지지만 이렇게 계속 조금씩 이 실오라기들이 찢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탁 나가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찢어졌을 때 옷을 그러면 새 걸로 바꾸시면 되죠. 그런데 새 걸로 바꾸시면 되죠. 이거 옷 찢어졌는데 이걸 뭐 꼬매 그냥 하시죠. 근데 새 거 못 바꾸시죠? 옷이 하나밖에 없어. 한 옷을 못 벌밖에 없어. 바꾸시니까 그냥 꼬매세요. 그렇게 설명. 파동하고 같은 이론이에요. 좀 먹은 거 이렇게 좀이 먹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회전근개는. 그럼 이제 병원에 환자분들이 찾아가게 되는 거는 사실 어떤 증상으로 찾아가게 되니까 본인이 선생님 제가 어깨 힘줄 끊어졌다 이렇게 보다는 많이 아팠는데 혹시 오십견이라고 주변에 들었는데 내가 어깨에 힘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는데 그 두 가지 질병이 좀 다른데 같이 환자분은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완전히 다른 병이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심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환자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힘줄 뭐 파열, 회전근개 파열 이러면은 수술 가능성 높다. 이거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자기는 오십견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기 영상에 나가는 것처럼 보시면 쉽게 하나는 뻘겋고 하나는 허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뻘건 거는 뭐냐? 이건 그냥 염증. 그게 오십견,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 이 허연 건 뭐냐? 여기 힘줄이 있어야 되는 게 없어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허연 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원래는 이게 덮여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그냥 힘줄이 끊어진 거고 동결견, 오십견은 염증 질환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전근개 파열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완전히 생겨버린 상태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깨를 드는 힘줄이 이렇게 드는 힘줄이 이제 끊어진 거, 파열된 거,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두 개가 같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밀히 말하면 두 병이 같이 있으니까는 더 아프겠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느끼기에 이 염증 있고 힘줄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힘줄이 끊어진 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 거, 원래 안 끊어져 있던 게 끊어진 거고 염증은 통상적으로는 왔다가 가는 병이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게 다 오십견이면 동결견이면은 그냥 왔다 가는 병이니까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힘줄이 끊어진 거는 좋아지지 않죠. 둘 다 같이 있다 했을 때 힘줄 질환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교수님도 그러면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오십견이겠지 하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혀 안 했죠. 안 하셨습니까? 왜냐면 만약에 이게 동결견으로 갈 거면은 6개월쯤 되면 이제 관절이 많이 굳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범위가 다 되고 이게 1년 이상 지속됐다 그러면 염증 질환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한 3년 동안 범위는 다 되고 어깨는 아프고 수술할 때
그 자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아프고 하니까 이거는 동결견이 아니구나. 동결견은 오히려 한 6개월쯤 돼서 어깨 힘줄이 어깨가 이렇게 굳어가면은 아 그럼 동결견이 왔구나. 근데 이제 동결견이 왔다고 해도 회전근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동결견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염증 질환으로 간주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중에 병을 좀 키우는 거라서 꼭 오십견이 있고 동결견 염증 질환이 있다고 해서 괜찮다, 이건 낫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회전근개 파열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10에서 한 20% 미만이에요. 그 한 40대, 50대 초반은. 근데 이제 이게 외상이 있었거나 무슨 어떤 내가 어깨가 한번 되게 아프고 뭐 다쳤거나 한 후에 동결견, 오십견이 오고 그러고 나서는 좋아졌다 그러면 특히 한번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급성 파열 후에 동결견이 꼭 오거든요. 그래서 급성 파열 후에 온 동결견, 오십견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풀리는 과정에 좋아지는데 환자분들은 그 좋아진 게 다 좋아졌다고 이렇게 좀 약간 착각을 해요. 교수님이 증상은 이렇게 3년 동안 느끼셨는데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 내가 언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 시기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냥 3년을 버텼지만 이거 찍으면 100% 이제 나온다. 그리고 나오면 이제 수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니면 어깨를 못 쓰게 되면 어깨를 쓰는 직업이고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이거를 6개월에서 1년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디시전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언제 쉬어야 되느냐. 저 환자하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뭐 농사를 지어야 되든가 아니면은 무슨 운동선수라든가 자기 어깨 쓰는 직업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쉴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까지 쉬어주면 더 좋다. 그 쓰는 직업을. 그러면 이제 되게 곤란해 하세요, 다들. 1년까지 일을 하지 말라고요? 사무직들은 아무 문제 없고 또 무슨 자기는 어깨 안 쓰는 직업이 아무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는 먹고 사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시니까 이제 저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그냥 어깨가 아프고 좀 됐고 한 2-3달 지나면은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되면은 다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가 적정한 시점이 맞아요.